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분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잘 지내셨나요? 지난 몇 달 동안? 네, 뭐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항상 그 강연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르신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좀. 대표님은 진짜 그냥 저희 뭐 실제 또래기도 하고 네네 젊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은 어떤 또 참신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요즘에 핫해진 이슈가 있죠. 네. 집에 계시는 분들이 한참 많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남는 시간 동안은 계속 네. 뭔가를 보더라. 아, 이래서 급 부상한 산업 중에 하나가 OTT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OTT 혹시 그 은행의 그거 아닌가요? 아까 퀴즈 풀었죠? 아, 이게 또 진짜 네. 선수야 선수.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 아니야? 설마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최송. 분량을 이게 싹싹 혼자 스스로 잘 뽑아먹네. 아,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OTT 서비스를 가지고 왔고요. OTT 약어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던데요. 네네네. 오버 더 탑. 그렇죠. 오버 더 레인보우. 네, 오늘 오버 더 탑. 문제 아주 쉽게 맞췄어. 네, 오버 더 이 오버 더 탑의 그럼 탑이 셋탑박스. 셋탑 그렇죠. 박스. 셋탑박스입니다.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버 더 셋탑박스란 얘기니까 이제 셋탑박스가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사실이요. 네. 근데 지금은 셋탑박스도 사실 필요 없는 시대로 좀 가고 있어요. 저희가 방송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셋탑박스를 켜놓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많이 보죠? 방송이나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네. 소비하는 거. 앉아서 안 보죠. 네. 다들 누워서 볼 때 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네네네. 혹은 모바일로 보기 맞아요. 시작합니다. 네네네. TV 켜놓고. 그렇죠. 맞아요. TV는 그냥 백그라운드. 맞습니다. 그렇지. 이건 배경음악이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OTT라는 말도 사실은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OTC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OTM이나. 아예 모바일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세상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OTT라는 거를 용어로 좀 쓰고 있죠. 네. 자, OTT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OTT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나왔었던 노래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노래?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라고 비디오 기억나시죠?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라디오가 완전히 망할 거다 어허.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TV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안 망했죠. 안 망했죠. 라디오는 라디오 나름대로, TV는 TV 나름대로 같이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도 약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OTT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들, 소위 뉴미디어들이 나오면서 네. 과거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없어질 거다. 이건 아니라 공존하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공존한다. 네, 공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OTT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개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걸로 다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이야기 드릴 거예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용어가 프로슈머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 프로슈머. 컨슈머인데? 그렇죠. 컨슈머 앞에 프로는 뭐지? 프로가 붙었었어요. 프로 아시는 것 같아요. 컨슈머. 프로 컨슈머. 그렇죠. 프로 컨슈머? 프로슈머. 네,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맞습니다. 어. 컨슈머는 이제 우리 소비잖아요. 근데 프로덕트 하면은 생산이니까 아. 생산자, 소비자가 합쳐진 용어가 프로슈머였었습니다. 어. 그게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분께서 만드셨었죠. 지금이 작고하셨지만은 그분께서 봤던 시장에서는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 시대가 약간은 됐어요. 네. 자, OTT의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 형태는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시청자도 될 수 있다. 그 플랫폼 하면 생각나는 게 딱 있으실 겁니다. 네. 유튜브. 그렇죠. 너튜브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가 한 축이에요. 유튜브도 OTT잖아요. 네. 하나의 축이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는 있지만 생산은 하지 못한다. 생산했던 사람들이 올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또 이쪽 산맥에 있는 큰 회사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글자.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있죠.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그 OTT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중에 제일 핫한 거는 역시 유튜브일 텐데 두 개의 공통점을 먼저 볼게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유튜브 진영과 넷플릭스 진영의 공통점.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큰 변화와 혁신, 충격을 줬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레거시라면은 우리 방송 3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네. TV를 틀면 나오는 거였었는데 이젠 TV를 틀지 않는 거죠. 소위 집에 TV가 없어도 돼요. 맞아요. 뭐만 했으면 되느냐?
폰만 있어도 되죠. 폰만 있으면 되는데 폰으로 보기 약간 모니터? 마음이 아쉽잖아요. 모니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근데 모니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는 조그만해요. 네. 그 사람들이 뭘 사기 시작하죠?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를 사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빔으로 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흰 벽만 있으면 돼요. 음. 아 벽이 없네요. 그러면 또 스크린. 스크린을 사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IT를 얘기할 때 제가 돈이 되는 IT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사물을 볼 때 하나의 현상을 볼 때 결국에 연관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관점을 보면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튜브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릴 텐데 유튜브는 사실 뭐 저보다 두 분께도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유튜브가 스타 유튜버죠. 그쵸, 이미 스타시죠. 네네네. 전혀 아닙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에이. 저는 절대 법적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에이 유튜브가 너무 인기다 보니까 뭐야? 인기의 이유를 좀 봐볼게요.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네.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게 왜 인기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유튜브를 보죠? 왜 같아? 그 보죠? 만드는 입장에서. 넘김 버튼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넘김 아. 버튼. TV를 안 보는 이유? 네네. 넘김 버튼이 없어서요. 넘김 버튼이라고 하시면은 이거 화면에 오른쪽 클릭하면 5초 내지는 어. 15초 이렇게 스킵하면서 볼 수 있다 없다가 어. 저는 그거- 굉장한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엄청 중요하고 저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라는 보고 거. 싶은 것만 볼 수 있다. 골라볼 수 네. 있다라는 거. 그럼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볼 수 있었잖아요. 채널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시간도 해결해주고 어.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넘겨서 볼 수도 있고 아. 언제 어디서나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정말 많은 콘텐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만족감은 사실상 케이블 TV부터 시작해갖고 TV의 숫자가 200개가 넘어가잖아요, 채널이. 네. 이렇게 많을 때에는요, 공포였거든요. 예전이 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음. 아, 뭐 보지 딱 식사 차려놓고 나서 라면 물 끓여놓고 나서 돌리면 되잖아요. 네.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라면 다 끓었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넘겨서 봐야 돼요. 뭘 맞아요, 해야 되지? 맞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채널 고정하고 딱 먹으려고 했는데 고정이 안 돼 계속. 그냥 안 되죠. 근데 유튜브는요? 그냥 넘기면서 보더라도 이거 재밌네. 그렇죠. 그리고 짧잖아요. 네. 짧으니까 빨리 보고 넘길 수 있고 나만을 위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고 그런 매력적인 게 좀 있었었죠. 두 번째로 얘도 쉽다예요. 유튜브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쉽고 TV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앱만 깔면 된다. 앱을 설치 안 한다면 사이트만 들어가도 되더라. 네.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바로 유튜브 봅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집에는 인공지능한테 명령 내려요. 스피커 있으니까. 유튜브는 뭐 찾아줘. 좋아하는 채널 있으니까 바로 틀어주거든요. 그러고 소통하면 놀더라고요. 그 정도로 쉬워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느냐? 네. 유튜브가 가장 큰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도 있으시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업이잖아 지금 사실. 맞아요. 돈을 벌려고. 바로 나왔네요. 이거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 네. 돈은 확실하게 중요한 거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야 이건 엘도라도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전에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시청자인데 시청자는 이미 확보가 돼 있잖아요. 누구나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2019년도부터 조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스마트폰으로 쓰는 앱, 보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5, 60대가 보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명절 때 집에 가게 되면은 절하고 난 다음에 각자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앞에 커다란 TV를 갖다 놓고 나서 다 같은 채널을 봤어요. 팔도 모창 대회 이런 거 보고. 외국인 장기잖아. 맞아요. 와이프 때는 것도 봐야 그래, 되고. 근데 지금은요? 각자 놀아요. 근데 똑같긴 해요. 네. 앞에 TV가 있고 각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네. 같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같이 보죠. 네. 자기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맞아. 이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야 무슨 맨날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 치워 이랬는데 이제는요 네. 다 같이 봐요. 맞아, 뭐야 맞아. 이거 되게 빠르다. 이게 변화입니다. 내 거 좀 바꿔줘라. 요즘에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신 겁니다.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음. 그럼 뭐냐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들도 사람들이 보통 올릴 때 자극적인 거 재미있는 거 신세대 90년대세 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죠. 콘텐츠에 대한 만드는 것도 고민을 굉장히 적게 하잖아요. 요즘엔 공중개사 아저씨분들도 나와가지고 공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나오셔갖고 부동산 띄워놓고 나서 이 동네가 네. 어떻고 소개를 쫙 합니다. 맞아요. 그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게 돼요. 네네. 심지어 드론도 날려요. 맞아요. 드론 날려서 위에서 딱 조망도를 펼쳐줍니다. 음. 안 가도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요즘에 유튜브에 다 있다. 검색까지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수익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게 돼요. 매번 집계가 좀 바뀌긴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제일 많이 글로벌하게
돈을 번 친구가 누구냐면요. 유튜브 하는 유튜브 하는 중에요? 친구 중에서 우리나라 말 글로벌하게요. 네. 8살짜리 꼬마가 303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우리 딸이랑 동갑 아니야. 3억이 아니라 303억.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이니까 9살이라고 치고 이 친구가 303억을 벌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생각이 드는 거는 야, 역시 키즈 채널은 죽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이 친구 누구냐면 라이언 카지라는 친구거든요. 라이언스 월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2,470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영상들을 올린 것들이 다 10억 뷰 이상이 납니다. 어떤 영상들이죠 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상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들, 어. 어디를 가가지고서 같이 구경을 하는 것들. 근데 이제는 컨셉을 짜가지고 뭔가 행동 같은 것들 하는 것들 보여주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그거라 그래요. 이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으니 그럼 애가 커 나갈수록 그 나이대에 맞게 교육용처럼 바꾸겠다. 그 유튜브의 또 하나의 묘미는 채널이 운영하시는 분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시청자들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키즈 채널이 참 첫 번째가 됐다는 건 저도 좀 의외였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네. 이게 네. 내가 상훈이한테 들었나? 키즈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어린이들이 보면서 계속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시청 시간이 지속돼서 뭐 그렇다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안 넘기거든요. 네. 광고도 계속 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명한 채널 중에 하나가 보람튜브. 토이푸딩이, 보람튜브도 있고 네. 토이푸딩이라는 채널도 있는데 토이 푸딩. 예, 그 채널이 사실상 거의 1위예요. 근데 그 채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묘한 게 네. 사람이 안 나와요. 장난감만 나와요. 그 배경음악밖에 안 나옵니다. 대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글로벌이거든요.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는 번역기를 돌려 자막을 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영상 만들 때 자막 내니까 엄청 고민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배경음악만 돌아갑니다. 근데 저걸 누가 보지? 예, 전 세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때 틀어줄 수 있는 좋은 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언박싱이다.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도 광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고 안 넘기거든요. 광고 재밌다고 계속 봐요. 자, 2위 채널은 뭐냐면은 저도 가끔 들어가서 정말 보는 채널인데 그 듀드 퍼펙트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듀드 퍼펙트 이분들이 꽤 유명하거든요. 외국 분들. 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무한도전이에요. 아. 무한도전의 유튜브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5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무모한 도전하는 거예요. 네. 제일 유명한 게 이런 물병 같은 것들을요. 네. 이렇게 던져갔을 때 똑바로 세우는 것들. 아. 이거를 하거든요. 영상이 그게 유명한 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구나. 그렇죠. 이걸 던져서 똑바로 세우는 건데 여기다 던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곳에 던져요. 2층에서 던졌는데 똑같이 떨어진다라든지 헬리콥터 던진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달리다가 툭 던졌는데 이게 똑바로 쓴다라든지 생수통도 던지고요. 이런 걸로 플립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여기다 너프건이라고 그러죠. 너프건을 쏴가지고 촛불을 끄는 거라든지 정말 우리가 무한도전 시리즈 같은 데서 많이 봤었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독자 수가 5,040만 명입니다. 우후. 이분들이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요. 2천만 달러예요. 2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싱숭싱숭 하는 거죠. 그쵸.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죠. 근데 우리나라도 있죠. 연예인 중에 우리한테 유튜브를 알리신 분이 있죠. 대도서관? 그 전에 연예인 분 중에 두 글자인 싸이가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사실 싸이 뮤직비디오. 덕분에 국내에서는 많이 퍼지게 됐었죠. 아. 자, 강남 스타일 아직까지 잘 나갑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한 번 영상이 뜨거나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누적이죠. 계속 보고 계속 네. 보니까 얼마 전에 35억 뷰를 넘겼고요.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 정도나 떨어질까? 그럼 이제 전화 한번 해보셔갖고 확인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35억이면? 35억이면 게다가 이게 또 보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틀어놓고 노래처럼 듣고 그쵸, 그냥 그치. 보고 시청 시간이 확보가 또 되죠. 근데 하나만 안 올렸거든요. 뮤직비디오 7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관 검색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7개가 67억 뷰 정도를 찍었고 와. 가장 최근의 그룹으로는 블랙핑크. 우리나라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1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와. 해요. 블랙핑크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싸이에 가려서 그렇지 블랙핑크 수치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11억. 상어 가족도 있죠, 사실. 상호 가족. 상호 가족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장점들이 네. 계속해서 틀어놓는다. 아. 노래 같은 게 틀어 계속 듣는다. 그쵸. 아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상훈이는 그 20만 구독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그쵸, 대단하시죠. 그리고 최고 조회수는 몇 만이지? 한 250만 정도. 250만 뷰. 250만 그러면 뷰. 이제껏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잖아. 네. 2년 정도 활동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떨어진 목 말고 네. 빠더너스라는 채널의 한 달 최고 수입은 얼마였어? 솔직하게. 이거 얘기해도 돼.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아니야. 네. 진짜 한번 우리 솔직한데요? 이 방송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없나?
우리 셋만이라도 알게. 알겠습니다. 적어서 보여줘. 이게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너무 적어갖고 이거 이제 뭐 아 괜찮아. 최고 금액이 이제 한 45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네네. 와. 생각보다는 안 나왔네. 실망을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2천 기대했는데. 네, 450만 원. 근데 어찌됐건 근데 450보다 많이 적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걸 꾸준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지난달에 170만 원이었어요. 아.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유튜브의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청문회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좀 아니 한 2천 때릴까요? 그냥 어차피 이건데. 그래. 네. 방송용으로 한번 가자. 지난달에 그래도 뭐 좀 얼마? 큰 거 한 장은 됐습니다. 야 역시 그 편집하시는 날의 기분에 따라서 네. 맞는 거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네. 수익이 많은 건 아니고 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많다 뭐 그쵸. 절대적으로 비례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떤 화제성이라든지 충분히 전업으로 주업으로 삼을만하다 돈을 벌린다 정도는 이해가 되네요. 근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네.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보람이가 땅을 샀대요. 건물을 샀대. 두근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우리 애도 같이 놀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남들 다 가는 여행 나도 갔다 왔었는데 야 저게 먹는 것만 돈이 돼?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네. 그 도대체 뭘로 찍는 거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검색하시는 게 유튜브 초보 장비를 많이 검색을 하세요. 그럼 나오거든요. 가성비 장비 100만 원짜리 시리즈 네, 쫙 네,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근데 그걸 또 하나하나 사기 시작하는 거죠. 카메라 사다 보니까 조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컴퓨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 바꿨어요. 몇백만 원 들어갔어요. 자, 시작해볼까?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채널 구독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튜버 낭인들이 돼요. 다 중고나라에 나와버립니다. 네, 이제는 접으려고요. 이런 시작해서 약간 아쉽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대단히 2년 동안 하셨다는 것도요. 보게 되면은 꾸준히 내가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누적된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유튜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하는 건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검색하는 채널이 바뀌었거든요. 유튜브는 OTT 중에서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검색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시는 것처럼 특히 기업이라고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통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의 장점이 유튜브인 거죠. 유튜브가 제일 잘한 거는 광고를 줬다. 광고비를 소비자들한테 돌려줬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가장 큰 겁니다. 구글이 그래서 유튜브를 인수했던 거 대단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유튜브는 지금까지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기존의 미디어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네요? 그럼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유튜브로 들어갔죠. 아 그렇죠. 이게 의미 있는 거죠. 탑골 가요 뭐 맞아요. 이런 그렇죠. 건가? 아. 과거에 있었던 걸 틀어주기 시작하고 이미 소스가 방송국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큐레이션만 네.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순풍산부인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애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왜 심심할 때 스마트폰 안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어 갔는데 요즘에 나온 것도 바뀌었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였어요. 그때 보게 되면은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시간 라이브로 다 틀어주는데 네. MBC, KBS 할 거 없이 오마이뉴스 웬만한 작은 채널도 다 자기만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만큼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렇게 자본의 경쟁력이라는 게 광고를 빼고 나서는 크지 않구나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네. 때도 개표 방송할 때도 TV는 때가 되면은 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도 해야 되고 아. 하는데 개표 방송은 어차피 사람들이 그 만듦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치를 보려고 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유튜브 개표 방송 계속 틀어놓으면 밑에 댓글도 달리고 소통도 되고. 그쵸.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통이에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 채팅이나 소통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는 프로그램들이 CBS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뉴스쇼 같은 것들을 봅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지금 굉장히 네네 유명하잖아요. 알죠. 그 심층 끓인- 인터뷰하는. 그렇죠. 그걸 요즘에 유튜브에 같이 해버리죠. 그래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같이 해요. 어. 라디오도 하면서 그 또 뭘 하느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댓글쇼라 그래서 별도의 방송을 합니다. 기자분들께서 댓글을 모여가지고 가지고요? 기자분들이 모여서 방송 채널 하나 더 연 다음에 그때는 그걸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것들은 스트리밍 했었을 때 조회수 자체가 네. 10만 일단 넘어가고요. 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계속 소통을 하는 겁니다. 접수가 보면 더 10만이 들어가요. 넘어가요? 그렇진 않죠. 어. 그렇지 않고 몇천 명씩 들어가긴 네네네.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진행하시는 거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발로 답을 찾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익숙해져 있고 변화가 좀 시작이 됐어요. 여기다가 놀면 뭐하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로가 삼지새끼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고 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었고 이제는 뉴 미디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그 한국 직업 방송도 네.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프로 모니터 할 때 실시간으로 보는데 그 저 혼자 있어요. 고독한 뭐 김태진의 방도 아니고 그래서 댓글을 저 혼자 달고 저 혼자 댓글 뭐 답글 달고 그러는데 같이 좀 같은 시간에 가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댓글 좀 재밌는 거. 네. 그래서 저 혼자 김태진 짱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아직 많이 안 알려줘서 그런 것도 있죠. 뭐 그 네네.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댓글을 다는 건 내가 궁금할 때 이제 댓글을 달다 보니까 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 리뷰 같은 걸 올리게 되면은 제품 리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달려요. 이거 한번 해봐 주세요. 뭐 이것도 한번 사서 해주세요 나오는데 사진 않죠?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새롭게 소통이 일어났다. 그 유튜브는 정말 재밌는데 뭐 유튜브 얘기 좀 더 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네네. 나중에 또 한번 코너를 한번 좋습니다. 해볼까 하고요. 근데 유튜브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뭐가 있느냐? 네. 아니요. 유튜브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 뭐가 있냐면은 트위치가 있습니다. 트위치. 트위치 알고 계시죠? 네. 트위치 많이 보세요. 트위치 많이 안 봅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저는 그냥 트위치 채널에서 누가 뭐 이런 얘기 했다 이 정도만 네. 들어봤고 접해본 적은 없어요. 트위치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게임 실시간 라이브가 가능한 유튜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버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쪽이 트위터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게임 플레이어들이 트위터를 많이 보죠. 트위치로 많이 갔죠. 트위치를 보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저 게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렇게 플레이를 하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처럼. 시뮬레이션이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한참 있었을 때 네. 경기 보고 나면 왠지 드랍십 한번 날리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네. 저렇게 하면 3cm가 되는데 이런 마음을 보는 것들이 사람들이 아. 모였다. 근데 트위치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게임 채널 성장했는데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A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에이. 네, 이거는 미국의 아마존이 갖고 있어요. 아마존. 그래서 급성장을 한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뭐 롤 경기라는 이런 것들 그쪽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예. 같이 하고. 근데 얘네들의 점유율이 스트리밍에서 70%입니다. 유튜브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도 이 시장에 또 누가 뛰어들었느냐? 가장 최근엔 페이스북이 선언을 했죠. 우리도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페이스북은 모바일로 들어가겠다. 모바일 게임 라이브도 필요하니까 그 앱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 시장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트위치 활동한 사람 많습니다. 뭐 풍월량이라든지 침착맨 네, 그분이시고 이말년 작가. 네네네. 작가님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어. 오랫동안 하셨고 이쪽 수익 구조는 광고 수익도 받고요. 광고 수익에서 나누는 것도 받고 후원을 또 받아요. 매월 제가 만약에 후원을 하게 되면은 그걸 또 50대 나누는 구조. 복잡하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이쪽에서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 중에 한 축이 트위치라는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이버 TV랑 카카오 TV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약간은 약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좀 제가 주목하는 시장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OTT에서는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중국은 구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에서는 유튜브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아시나요? 웨이보? 아니, 웨이보 말고 아실 것 같은데요. 틱톡, 틱톡 말고요. 바이두. 바이두. 이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틱톡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비리비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비리비리? 예. 비리비리한데 이럴 때 그 비리비리입니다. 이름이 좀 그러네. 네. 비리비리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비리비리? 야올리는 것도 아니고. 돈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 가장 최근엔 소니에서 4,850억을 투자했어요. 4억 달러를. 와. 그 정도로 사업성이 있는 곳입니다. 와. 이름이랑 다른데. 비리비리 비리비리가 아니에요? 비리비리? 중국의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근데 얘네들은 뭘 하고 있느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딱 비리비리라는 이름을 들어도 뭔가 좀 그 오타쿠점스럽고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네. 애니로 시작했었어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스트리밍해주는 서비스로 먼저 네네네.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사이트를 봐봤는데 뭐 국내에선 VPN 같은 걸 해야지 볼 수 있는데 봐보니까 정신없어요. 탄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는 자막을 쓰는 게 밑에 쭉 들어가죠. 굉장히 좀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자막이 저희들 얼굴이 막 날아다녀요. 아, 그거 같은 거네요. 그 한국에도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혹시 화면에 자막을 각자 사용자가 얹을 수 있어서 네네네. 나중에는 누적돼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 딱 하면 똑똑한 척 할 수 있는 기억이 안 나. 유튜브 보셨던 분들이 보게 되면 적응이 안 되는데 네. 중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미 적응이 되어져 있더라. 음. 근데 이게 작년에 히트를 쳤던 거 작년 12월 23일에 펑티모가 여기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펑티모가 누구죠? 펑티모가 펑티모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10배, 100배예요. 그 후원을 구독자 해도 수건 뭐 구독자 수 별풍선을 쏴도 뭐 근데 조회수 뭐. 거기 최고 원탑 BJ예요. 아 그냥 오케이. 1년에 100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티모 1년 100억 유튜버로 유명했던 분인데 제일 유명한 게 고양이송 하셨던 여성분이세요. 중국권. 네, 이 고양이 모양의 헤드폰을 쓰고 나서 네. 그 묘묘묘란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흉내냈던 걸 하고 뭐 우리나라 노래도 불러요. 사랑의 배터리 이것도 부르시는데 근데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호응을 잘해주고 실시간 라이브를 한 이분이 네. 이적을 한 거죠. 비리비리로 갔는데 동접사 수가 351만 명. 우와. 350만 명. 역시 동접사. 대륙이다. 와. 350만 명. 동접입니다. 우리로 따져도 이게 몇십만 명이 접속한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뭐 여기는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고 이제 네. 게임 퍼블리싱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게 되면 광고가 없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줍니다. 근데 이쪽은 등급제를 좀 나눠놔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본 누적 시간별로 많이 댓글을 단 걸로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등급제를 좀 나눠놨어요. 요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OTT 시장은 그래서 유튜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특색 있는 것들도 시장을 장악을 한다. 그렇게 한번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뭐 많이 보죠. 저도 뭐 넷플릭스 하루에 한 작품씩은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거죠, 영상이. 정말 많은 건데 우리나라의 구독자 수가요.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1억 5,830만 명. 우리나라는 317만 명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집에 있으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입하게 되면 한 달 공짜잖아요. 한 달 일단 무료로 보는데 한 달 보고 나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보게 되는 것들 이용을 했다. 첫 번째는 또 여기서 봐야 할 게 요금입니다. 요금이 이제 구독 서비스니까 구독 서비스의 장점은요. 내가 이거 돈을 냈을 때 이거 돈 내는 게 오히려 저렴한데? 맞아요. 이 생각을 줘야 돼요. 우리가 VOD라는 영화를 돈을 주고 봤었을 때 극장 동시 개봉이 보통 10,000원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 요금제를 보게 되면 혼자서 보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 월에 9,500원. 네. 그리고 스탠다드를 보게 되면은 2명이 접속을 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입니다. 12,000원 정도. 자, 4명이 접속을 할 수 있고 풀 HD 이상의 영상 4K로 볼 수 있는 건 14,500원이에요. 그럼 보통 가입할 때 친구들끼리 나눠서 하거든요. n분의 1로 하면 저렴하니까. 네. 그럼 한 달에 내가 영화 한 편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이게 싸네? 몇만 편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이 수렁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돈 내고 있지 뭐.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컨텐츠라고 했었는데 7만 편 이상의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7만 편 이상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못 봅니다. 대신에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걸 자꾸 추천해 주죠. 이 영화를 딱 봤었을 때 영화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은 다 보다가 마지막에는 끝까지 안 봐. 다음 편 넘겨. 그걸 기억했다가. 앞에 보는 거 싫어하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아시아 사람인데 나이가 몇 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영화들을 그동안 봐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천해주고 큐레이션해줍니다.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자, 다양성이 하나 들어가는 게 그 남미를 배경으로 했었던 넷플릭스 작품 중에 나르코스라는 게 있죠. 마약왕에 대한 것들. 혹은 종이의 집이라는 거 스페인의 배경. 네. 우리나라 떴잖아요. 킹덤. 히트 줬던 게 킹덤. 아, 그렇지. 이번에 시즌 2 나온 거. 그렇죠. 네. 도대체 한국 사람들 쟤네들이 쓰고 다니는 저 시스루 모양의 모자는 뭐냐? 이게 인기였었잖아요. 갓을 쓰고 다니는 것들. 그런 정도로 다양성까지 접목을 시켜줬었죠.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게 4월 23일자로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죠. 영화관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네, 방영을 네, 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이 장벽이 또 하나 깨졌어요. 아예 그러면 넷플릭스 상영은 좋은데? 상영관 잡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데? 극장이 가장 아쉬운 점은 큐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명작 위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거 좀 보기 싫은데 밤에까지 기다려서 봐야 돼요. 넷플릭스는 수만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봉준호 감독 옥자라는 영화가 네.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개봉했을 때만 맞아요.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1, 2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상영하기를 더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 짧은 사이에. 맞아요. 그래서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개봉한다고 했을 때 더 좋더라고 오히려 편하고. 응. 그러니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 송출이 된다. 그렇죠. 넷플릭스 장점은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이 있고 어떤 것들은 더빙도 바로 해줘버립니다. 네. 아이들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없거든요, 플랫폼이. 그러면 또 이제 안 보셨던 분들은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됐죠. 프렌즈 전편을 다시 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승승장구했었던 이 넷플릭스.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은데 이거 다음에 한번 할게요. 네. 자, 이 서비스는 정말 커 나가고 있었는데 복병을 만나죠.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회사들이
저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해서 누가 뛰어들었느냐? 누구죠? 디즈니. 그렇죠. 아. 콘텐츠 공룡 디즈니가 뛰어들었어요. 디즈니 하면 디즈니 명작 만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네. 디즈니 인수했던 회사 중에 픽사, 마블, 그렇죠. 어. 또 뭐 있죠? 픽스마블. 픽사, 마블, 워너. 오너.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홀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 됐어요. 이미 컨텐츠는 다 확보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돈이 될 줄 몰랐다. 넷플릭스 보니까 돈이 되네.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서 선언을 했죠. 우리도 할게. 그래서 만든 서비스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내놔요. 아, 그러면 디즈니에 속한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에 공급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네요? 이제부터는 중단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 와우. 들어가서 보시면 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겨울왕국 2를 넷플릭스를 못 보는 거죠. 아. 마블의 시리즈 중에 이제는 새로 나오는 것들은 못 봐요. 네네. 마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제 이런 채널이 많아지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지고 디즈니 주가가 쭉 올라갔던 겁니다. 그걸 아셨던 분들은 디즈니 주가가 거의 30%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디즈니를요. 또 우회해서 좀 보고 있는데 디즈니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 아직까지는 넷플릭스한테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예전 건 많습니다. 미키마우스 1편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 1편 흑백 영화.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볼 땐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자막도 적어서 강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신간이 올라오는 것도 적고 오리지널의 확보가 약간 어렵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요. 월에 6.99달러입니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4명 동시 시청이 가능해요. 진짜요? 이 시장을 공략을 해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2021년 그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금방 커지겠네.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으로 디즈니랑 누가 손잡을 거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카카오? 그럴 수도 있죠. 카카오 M?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지금 3사 LG 플러스, KT, SK 브로드밴드 이 중에서 한 군데가 우리는 탑재하겠다. LG가 넷플릭스랑 손을 잡았었잖아요. 그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는 뭐 앞으로 잘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주춤했었던 거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구나. 디즈니 플러스는 잘 되는데 디즈니 랜드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죠. 반대로 넷플릭스는 삼각가를 쳤었고요. 그러면 얘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게 4월 초에 뭐가 등장했냐면 퀴비라는 게 등장했어요. 퀴비. 퀴비? 예, 퀴비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이 퀴비는 퀵 바이트의 약어거든요. 그러니까 한입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낵 드라마 이런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먼저 이걸 만든 분이 누가 만들었냐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드림웍스를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다 맥 휘트먼이 들어가게 되면서 두 명의 손을 잡았다.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자, 한입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화랑 드라마들은 다 10분 이하로 떨어집니다. 와우. 혹은 5분짜리들도 만들어요. 말 그대로 스낵 컬처네요. 쇼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이쪽에 대한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5분짜리인데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5분짜리인데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는 힘은 뭐냐면 만족감이 들어요. 우리가 긴 거 왕자의 깁 이런 거 볼 때 1시간 반짜리인데 중간에 플레이 멈춰놓으면 약간 아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봤어요. 5분짜리를. 다 봤다. 난 좀 본 만족감이 있어요. 끝냈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써먹었냐면요. 댄 브라운이 썼습니다.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가 400페이지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장편 소설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 챕터를 105개로 쪼개버려요. 하나의 챕터를 보는데 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만족감이 생기겠지? 이거를 봐서 또 이 회사를 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만든 이 퀴비는 다른 거랑 차이점. 철저하게 모바일입니다. TV도 못 봐요. 나중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바일에서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턴스타일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턴스타일은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영화 볼 때 세로로 보나요? 가로로 보나요? 스마트폰으로? 가로 모드로 보잖아요. 가로 모드를 보는데 주인공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세로 모드로 돌리면 주인공이 클로즈업이 되면서 세로 모드의 형태로 바뀌어요. 진짜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로로 세로로 돌렸을 때에는 위아래가 렛터박스가 생기고 좁아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영상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촬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아쉬워서 막 신경 쓰여서 혹시 놓치는 거 있나 뭐나 계속 이렇게 신경 쓰면 어떡하지? 그럼 2번 보게 되는 거죠. 5분짜리니까. 와우 그런 속셈이. 대박. 뭐 역시 야, 왕자방.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또 스마트폰에 보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스마트폰에 조도 센서가 있잖아요. 네. 낮일 때, 밤일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 네. 그 기능을 접목시킨 영화가 나와요.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같이 만드는 공포 영화들이 나오는데 밤에밖에 못 보는. 이 영화 밤에밖에 못 봐요. 레이트랑을 보려면 불 꺼놓고 보든지 우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든지. 뭔가 써먹기 좋구만. 굉장히 신기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냐? 4.99달러와 7.99달러가 나왔는데 왜 두 가지냐? 광고를 이건 탑재를 했어요. 광고를 봐야 되는 대신에 저렴하게. 광고를 안 볼 거면은 비싸게 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전략을 취했죠.
그 얘네들이 사전 광고 물량만 1억 5천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로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몇 달 더 지나봐야지만 몇 달 더 지나게 되면은 성공했다 안 했다를 볼 수 있을 것 아직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몇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서 이제 네, OTT 네, 정리 네.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는 그럼 뭐가 있느냐? 국내에는 넷플릭스와 상대가 될 만한 OTT 서비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 웨이브. 웨이브 말고 있어요. 더 약한 서비스. 옥수수? 스타트업이 시작했었던. 아 왓챠. 왓챠가 왓챠. 있죠. 왓챠 플레이. 어. 원래 왓챠란 서비스였어요. 저 영화를 볼 때 예전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영화 평점을 봤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관객 평점은 이건데 전문가 평점은 이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영화를 볼 때는 종이의 집 정말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재밌다 그랬었는데 네. 집에 가서 보게 되거든요. 다른 네. 사람의 추천. 네. 여기에 주목했던 게 왓챠였었어요. 어. 왓챠는 처음에는 플레이가 없었었고 왓챠만. 그래서 큐레이션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가 봤던 영화들 평가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영화를 많이 보거나 책을 많이 봤거나 애니메이션 많이 봤던 사람은요, 약간 그 자부심이 있어요. 아, 나 그것도 봤는데? 그거를 테스트하게 했던 거죠. 당신이 본 걸 선택해 보세요. 별점을 매겨주세요. 하게 되면은 그거를 추려서 요즘에 안 본 영화는 요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그럼 아쉽잖아요. 네네. 저 바로 눌러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왓챠 플레이 시작했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이 국내에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랑 같이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망하겠는데 싶었는데 오히려 광고가 됐던 거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 지금도 넷플릭스 앱에 들어가시면은요, 밑에 댓글로 뭐가 달려 있냐면 왕자의 게임 보고 싶어요라고 달려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못 봐요. 그 이유가 왕자의 게임은 HBO 거거든요. HBO. HBO가 넷플릭스랑 제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근데 왕자의 게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왓챠 플레이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오피스라는 그 미국 시트콤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왓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체르노빌. 네. 거기다 지금 대박을 터뜨렸던 게 이어즈 앤 이어즈라고 해서 5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디스토피아적인 영국의 미래를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왓챠 플레이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오리지널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대항마가 될 정도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네네. 아까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번엔 약간 그래도 큰 방송사들이니까 보고 계실 테니까 예. 최송. 토종 OTT라고 하는 방송 3사 방송 네. 3사에서 원래 만들었던 게 푹 있었었죠. 네, 푹.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옥수수. 옥수수. 이 옥수수가 합친 겁니다. 합쳐서 웨이브로 재탄생을 했죠. 사실상 푹이 옥수수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맞는데 이러면서 성공하긴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가입자 숫자가 있으니까. 네. 대신에 사람들이 약간 아쉬워하는 거는 넷플릭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는 매달 결제하는 거 정액제로 가입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려면 또 돈을 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네. 그거 외적인 것도 많겠지만 OTT는 일단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네. 저는 이 문상훈 유튜버에 비해서 이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 전반적인 거 짚어주셔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된 것 네. 같아. 이제 정리가 됐네. 야, 그리고 얘네들의 움직임의 흐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빨라서 네네. 요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가 커지고 뭐가 재밌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만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진짜 정말로. 네. 예, 꼭 죽기 전에 되겠지? 죽기 전에 되겠죠. 환갑잖아요. 맞습니다. 재밌는 거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저희도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더 재밌는 내용 들고 여러분들의 30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두기들 고맙습니다. 두기슬 찐이었어요. 곽두기.